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일단 집 살 때 다 이 빚을 내서 집을 사잖아요. 그렇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 그래서 집 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버티고 있다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하튼 대체로 이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산, 특히 청년층 같은 경우에 영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일종의 이제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부채 때문에 어려워서 뭐 경우에 따라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하는데, 실제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가계부채가 많아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때처럼 네. 뭐 경매가 증가하고 공매가 증가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네. 시나리오는 전 높게 보지 않아요. 아, 낮게 한국에서는 봐요.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 이 빚에 짓눌리니까 소비가 줄어요. 소비. 그러면 우리나라 GDP에서 예.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게 50%란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소비를 안 하면 경제가 이게 위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성장으로 가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도의 위험이 아니라 아하하. 구조적으로 이게 계속 경제가 위축될까 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다들 우리 청년층들도 그렇고 뭐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내가 서울에 집 한 칸이 없어. 뭐 이렇게 뭐 불안해하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뭐 그래서 집을 샀는데 빚을 왕창 얻어서 샀는데 이게 생활이 안 돼. 내놔야 되나? 근데 내가 샀던 금액보다 집값이 떨어졌어. 근데 이때 내놓으면 내가 빚도 못 갚았는데 손해보고 팔면 안 되고, 뭐 계속 이런 경제 불안이 계속 쌓이고 이게 도대체 어떤 해뜰 날이 올까 이렇게 고민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네.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건 우리나라 가계 그 주택담보대출의 60%가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네. 이거를 이제 고정금리로 바꾸는 정책이 일단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고요. 예. 아니 그거 그 사람들 잘못한 건데 왜 그렇게 해줘? 아니요. 그렇게 해줘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계 차주들에 대해서 네. 일단 금리에 영향이 없도록 예. 일단 고정금리로 만들어주고 예. 그걸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한테 횡재세를 거둘 게 아니라 아, 예. 네? 그렇게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줄이게 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한테 세금을 뜯는 게 아니라 예. 이익을 줄이면 되잖아요. 은행의 이익을 줄여야 네.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변동금리에서 엄청 이자 비용 큰데 네네. 그 이자 비용을 덜 내게 하면 수입이 줄잖아요, 은행. 그렇죠. 근데 뭐 애써서 법률 통과하고 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싸웁니까? 아, 그 민주당이 지금 횡재세 걷는다고 지금 막 세게 얘기하고 있는데. 좋은 거예요? 괜찮은 방향성인데. 네.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아.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의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시장 자율 쪽으로. 네, 시장 자율적으로 움직이자. 네. 굉장히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진짜 한계 차주인데 네. 그러면 정부에서 지분 공유제를 할 수도 있어요. 지분 공유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도 예. 뭐 어르신 세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연금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젊은 세대도 만약에 연끌해서 가계부담이 크다 이러면 일부의 지분을 정부에 맡기고 정부. 예. 네, 정부에 맡기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가격이 오르거나 이러면 그 돈으로 또 이.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네. 지금 그 젊은 세대는 그 집에서 평생 살 게 아니에요. 또 이사 가고 이사가죠. 이사 가고요. 그러면 만약 그 집을 네. 정부가 이제는 그러면 지분공유제 정부가 보유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 공공주택이 생기거든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제 그렇죠. 주거 취약자한테 올라갈 수 있고. 임대해주고 이런 걸 네. 만들 수 있다. 아. 우리나라가 주택 정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땅은 좁은데 공공주택이 너무 적어요.
또 하나 네. 좋은 공공주택이 적어요. 좋은 공주택. 네, 그렇죠. 다 좁고 막 맞아요. 예. 이상해요. 뭐 15평 뭐 이런 작은 아파트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네. 지금 한국의 경제 정책은 부동산 정책은 예전처럼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할 때 처음 초선 때 이런 네.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은 배골고 배고픈 사회 없애고 싶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물론 절대 빈곤 세계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배골문 세대를 없애는 캐치프라이즈가 아니라 네. 이제는 돈을 벌고 버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가 돼요. 아, 돈 버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주겠다. 네, 중산층을. 중산층을 확대한다. 네, 이런 그렇죠. 정책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막 복지가 아니라 네. 부를 확장시키는. 부확장.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공공주택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유통 시장에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는 공공주택 마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갑자기 부동산 시장 하다가 네, 정책으로 갑자기 정책으로 가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 드립니다. 광수쌤을 국회로. 정치하는 얘기가 입법을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 그러시면서 10,000원을 보내셨어요. 와.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출연료에 보태겠습니다. 아니 이 편의점 와갖고 제가 출연료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 광수쌤 너무 훌륭한 해결책들. 아 매불쇼 안 보고 여기를 잘했다.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매불쇼가 너무 매불쇼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최욱 씨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려운 걸로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건 정말 동의해요. 그러니까 공공주택 정책을 많이 만들고 또 큰 돈이 없더라도 젊은 층들이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데 그게 항상 뭐 건설사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아시잖아요. 뭐 그런 로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늘 국회에서 그런 정책이 그쵸. 잘 통과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는 이제 상황에서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네. 공공이 훌륭한 나라는 이기심과 불안이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스위스는 고급차가 잘 안 팔립니다. 왠지 아세요? 왜 그래요? 버스가 벤츠거든. 예.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벤츠를 타는데도.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김포 분들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해요. 김포 골드라인 제가 타봤는데 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타면서 무슨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장 기자님. 네. 내가 진짜 돈 벌어갖고 벤츠 살 거야.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공공이 좋아야 사람들도 덜 싸우고 네. 그리고 질투나 불안도 적어지는 사회가 돼요. 우리나라가 고급차가 제일 많이 팔려요. 왜요? 불안하고 공공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공공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거 버스표도 중요한데 네. 버스를 제발 좋은 걸 해줘라. 네. 멋있고. 예. 예? 지하철도 멋있고 좋은 거. 예. 편안하고. 예. 예? 예. 그렇죠. 예. 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비 3만 원 카드 나눠주고 잘했지. 우리 훌륭해. 이렇게 하면 정책이 잘못 가는 거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네. 만약에 3만 원 타는데 그 버스가 엄청 좋아. 예. 앉아갈 수 있고 예. 너무 예. 좋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없어지잖아요. 불안하고 네. 차 꼭 사야 돼. 맞아요. 좋은 차 사야 돼. 빨리 그거 뭐 9인승 사갖고 버스 전용 차선 타야 돼. 뭐 이런 네. 욕심들이 네. 덜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저는 동의하는데 저도 3년 동안 중국에 살다 왔잖아요. 중국에 엄청나게 비싼 차들이 많아요. 맞아요. 중국 사람들도 비싼 차 좋아하고 이제 한국 차를 되게 웃기게 알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부자들은 전부 벤츠, 뭐 BMW도 별로예요. 예, 이런 식이에요. 맞아요. 예. 서로 막 경쟁하고, 예, 경쟁하고. 그리고 막 뽐내고 예. 이게 바로 공공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오는 맞습니다. 중국도 그렇거든요. 예, 중국도 별로 정부를 믿는 신뢰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각자 도생 뭐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래도 저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히 좀 그런 공공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이게 그쵸. 예, 거꾸로 가고 있고 역행하고 있어서 점점 이게 아비규환해서 그러니까요. 독자 생존하고 예. 서로 싸워서 이기고 막 이렇게 맞아요. 해서 예. 막 이게 좀 안타깝죠. 허허 실실님께서 지하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요. 대한민국 그럼 지하철 너무 좋아졌는데 좋죠. 더 좋아진다. 더 좋아져야 된다. 근데 최근에 정책 중에 진짜 웃긴 정책이 뭔지 아세요? 네. 지하철에 의자를 없애겠대요. 저는 그 진짜 반대합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자 없애서 더 많이 태우겠다는 거예요. 제 진짜 한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지하철 좌석 없앤다잖아요.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사람들을 짐짝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제안이 또 하나 뭐냐면 이제는 그런 공공이나 교통들 좋은 걸 만드는데 네. 이게 출퇴근 시간 한꺼번에 몰리는 게 또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10시 출근제 하자. 분산해야 된다. 예, 맞아요. 네, 예, 그래서- 퇴근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좀 예. 이게 과밀화 이런 거 좀 하려면 이렇게 유연하게 출퇴근 시간 조정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정말 정치하라고 요구가 많은 이유가 있네요. 다양한 고민이 있으시네요. 우리 아니 이거는 대표님께서. 정치를 제가 시각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시장과 그리고 이렇게 그 차원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점을. 하여튼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어둡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거고 투자 목적으로 막 부동산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좀 그렇죠. 그럴단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시장을 좀 보면서 움직이시라. 그리고 이런 또 내 집 조언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네.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네. 그런데 이제 전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밝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밝은 얘기. 예, 왜냐하면 예.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 내 집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 떨어지는 걸 불안하고 막 안 좋네라고 받으시 마시고 이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오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